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6장 그 유효응력 편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가 되고요. 이 유효응력에 관련해서는 그 7급 문제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그 주로 나오는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해드리고 할 때는 그 어떤 그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시험에서는 그 수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그 보기에서 틀리고 맞음을 선별하는 그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학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또 한국말로 또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맞고 틀림을 따진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풀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테르자기 유용력 원리에 적용된 가정은 뭐고, 그게 흙의 거동과 어떤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132페이지에 첫 번째 그림 6.1-1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흑입자와 흑입자의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응력이 전달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좀 보일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거를 사실은 유효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입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흑의 삼상에서 공부했지만 흑의 상에는 흑의 입자, 물, 공기 세 가지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응력의 전달고리가 흑입자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점에 만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힘이, 응력이 전달이 되겠죠. 그 전달되는 응력을 우리는 유효응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칠판에다 판서를 해놨는데, 1923년인가요? 1923년에 테르자기가 유용력의 원리라고 하는 이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의 주된 테마는 딱 두 가지였어요. 유용력의 방정식은 뭐고, 이 방정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역학적인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논문이 1923년도고, 이 얘기를 갖고 지금 우리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테르자기가 뭐라고 유용력 방정식을 만들었느냐? 어떤 전응력에 대해서는 유용력과 간극수압으로 전응력을 분담한다. 이거 공부했죠? 전응력이라고 하는 이 전응력을 흑입자가 분담을 하든지 물이 분담하든지 이 두 가지가 평행하게 분담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유용력 방정식이고, 여기서 유용력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전응력에다가 간극수압을 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용력의 방정식은 연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평에도 적용이 돼요. 수평 방향에 대한 유용력 방정식도 적용되기 때문에, 연직 방향에 대한 유용력 방정식을 수평 방향에 대한 유용력 방정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토합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토합계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유효응력의 함수이다. 전응력의 함수가 아닌 유효응력의 함수이다 라는 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수평 방향의 유효응력을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유효응력 방정식으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 다 정리한다. 두 번째, 이 유효응력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액면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그 의미는 그거죠. 전응력에는 유효응력이 분담하든 간극수압이 분담하든 흑입자가 분담하든 물이 분담하든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저번에 설명하면서도 상제 압력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통하고, 외부 하중이 추가됐을 때도 이 논리가 통하고, 이거예요. 토질력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 갖고 끝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테르자기가 이 유용력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가정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실제로는 흙은 흑입자 물 공기의 삼상의 불포화토죠. 공기와 물이 들어가 있는 불포화토인데 포화토로 가정해서 이 방정식을 만들었다. 두 번째, 흙은 삼상으로 이루어진 불연속체인데 연속체로 가정을 했다. 세 번째, 유용력은 가상의 값이다. 저번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흑입자와 흑입자가 전달되는 이 상태를 쭉 A 바 단면으로 끊어서 봤을 때 이 접촉점에 있는 부분, 이 접촉점에 있는 부분이 응력이거든요.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하중에 대한 A죠. 근데 이 면적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에펙티브한 스트레스로 가상의 값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전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A 전체 단면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힘이 포수가 나오죠. 면적에다가. 접촉점에 해당되는 유용력, 실제로 접촉점에 작용하는 응력, 그 다음에 접촉점에 작용하는 면적. 이 접촉점에 작용하는 면적 구하기 어렵죠. 일단은 그렇고. 간극수압, 응력, 곱하기. 이 간극수압은 전체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고 물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다 내려주면 바로 테르자기가 논한 거는 야, 요게 에펙티브 스트레스다. 원래는 접촉점에 작용하는 면적을 구해가지고 요렇게 구해야지만 요게 유용력이고 여기다 면적을 곱해서 유효한 하중이 되는데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 요렇게 에펙티브한 유효한 응력으로 가상의 값으로 정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유용력 방정식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유용력 방정식이 우리 그 집안의 거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테르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유용력만이 흙의 거동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거동을 지배한다. 흙의 압축되는 특성, 변형성이죠. 변형성. 그 다음에 파괴되는 특성, 강도. 얘 두 개가 발생이 되는데, 집안에 발생이 되는데, 얘 두 개가 발생되는 이유는 전응력 때문도 아니고, 간극수압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유용력 때문에 이 거동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유용력이 증가가 되면 집안은 압축되고,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강도는 증가되고. 이거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안밀의 과정이라고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안밀이 되면 최적이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최적 중에 어디가 변화되냐? 간극비가 감소가 될 거고, 간극비가 감소되는 것만큼 유용력은 증가될 거고, 유용력의 증가에 의해서 집안의 전단 강도는 증가된다. 이 안밀의 개념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유용력이 감소가 된다. 집안은 팽창이 되고 강도는 강도가 된다. 결국 무슨 얘기야? 이 유용력만이 집안의 거동을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압축 변형성도 얘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바뀌고 얘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서 집안의 파괴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